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다이어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록을 만들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리 쓰기, 다이어리 보기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어리 쓰기나 다이어리 보기는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상세 보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림에 보이는 사진은 스페인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궁전은 1238년부터 1358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땅이죠. 근데 이 성을 보니까 어때요? 모양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슬람 양식입니다. 이슬람 양식의 그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 있는 유명한 그 궁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 족들이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진출하고 아프리카 해안 북쪽 모로코 지역에서 보면 스페인 땅 그게 그 바로 그 바다 건너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 바다 건너 스페인 땅으로 침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궁전의 경우에는 이제 무어인이 만들었던 궁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죠. 그 이제 주로 이제 여름에 별장으로 사용했던 궁전인데 아주 견고하고 멋있게 만들었으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궁전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함락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네요. 왜 인생의 출발선이 모두 다른지. 우리가 트랙을 출발할 때 보면 단거리에서는 트랙 출발할 때 안쪽 트랙은 그 좀 뒤쪽에 있고 바깥쪽 트랙이 존재하면 안쪽 트랙은 뒤쪽에서 출발하고 바깥쪽 트랙일수록 저 앞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코너를 돌 때 보면 사실은 뭐 거의 뒤에 있으면서도 같아졌지만 곡선 주로에 들어서니까 모두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더라 그랬네요. 진짜로 이제 출발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남보다 출발이 뒤처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마라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끝까지 1등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달려주는 사람들은 보통 신인 선수들이죠. 그래서 신인 선수들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앞으로 앞서서 쭉 나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주면 정말 이제 기록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뒤에 나와가지고 달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자,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트 투렉이 수도원회관 CEO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는데 이를 몰라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과 멋진 계획들이 무산되고 만다 그러네요.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가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확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확신하고 헌신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이어리 쓰기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고 다이어리 상세 보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이어리 페이지 가는 이동, 다이어리 리스트에서 쓰기를 누르게 되면 MD는 0번, SD 작성 1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을 했었죠. 자,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이어리 쇼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글번호 N은 몇 번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쇼 페이지에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MD는 1번 그 다음에 글번호 몇 번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간 이동하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두어야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ERD 이미 우리가 작성이 돼 있었죠. 다이어리의 글번호 넘버와 다이어리 리플라이의 다이어리 넘버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작성자와
멤버스의 유저 아이디, 작성자와 멤버스의 유저 아이디가 관계를 맺고 있고, 다이어리의 공개 등급이 오픈 그레이드가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그레이드는 1번에서 4번 사이의 값을 가져야만 되겠네요.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입니다.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그 S 커먼 마스터를 이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디가 제목에 들어가는 것은 텍스트 타이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텍스트 컨텐츠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레이블로 구현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드랍다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즈는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의 값을 갖게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레이블 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개 설정은 DDL 오픈 그레이드인데,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C# 코드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3 이런 형태의 값들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게 하죠. 기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템즈 컬렉션 편집기를 통해서 총 22개의 값을 여기에 넣어두어서 우리가 기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레이블 메시지, 여기에는 그 required field validator에 해당되는 값들, 그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한 required field validator의 오류를 표시하도록 하죠. 쓰기 버튼입니다. 그리고 목록 버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다이어리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라이터의 디자인 소스는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참고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디자인 화면에서 처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디자인 소스 계속. 자, 다음은 다이어리 DAO입니다. 입력용 생성자인데 이미 우리가 작성이 되어 있고, 입력에 필요한 생성자만 다시 한번 살짝 보기로 하죠. 다이어리 DAO 생성자인데 타이틀, 컨텐츠, 업로드 데이트, 웨더, 무드, 오스, 오픈 그레이드 이 값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값들을 우리 멤버 변수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할 일이 끝난다 그랬네요. 다음 다이어리 DAO에서 정보 전달용 생성자입니다. 이것 또한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우리 상세 보기를 할 때 처리가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 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뷰는 기본적으로 뷰 다이어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멤버스 테이블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이어리 테이블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뷰를 구성하면 되겠네요. 여기 다이어리 리플라이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한 개가 더 있네요. 그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을 통해서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오게 되겠고, 멤버스 테이블의 네임과 닉네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다이어리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뷰를 통해서 만들어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얘네들 다이어리 리플라이만 따로 하나 더 가져옴으로써 우리 얘네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get details입니다. get details는 다이어리 DO 클래스 형태로 보여주게 되겠고, 입력으로 걸번호 넘버가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은 뷰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 걸번호를 조건으로 주가지고 구해내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 그 걸번호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는 오로지 한 개의 레코드만 나올 수가 있죠. 그 걸번호 넘버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기본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죠. not unique. unique 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개의 결과만 나옵니다. 없거나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는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오면 되죠. 그래서 이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의 execute 리더에 건네줘 가지고 결과를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읽게 되죠. 그리고 조회한 것들을 그 다이어리 DO 클래스에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전달할 때 걸번호 넘버 타이틀 뭐 다이어리 리플라이까지 요만큼의 정보들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업로드 데이트, 웨더, 무드, 오서, 네임, 닉네임, 오픈 그레이드, 그레이드 네임까지를 우리 그 get details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get 다이어리 리플라이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글번호 넘버를 줌으로써 우리가 그 다이어리 리플라이 리스트 그 댓글 목록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 이게 업로드 데이터입니다. 업로드 데이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이후에 있는 내용을 좀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런 속에다 계속 달아나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업로드 데이터에다가 정보를 주었다가 빈칸 이후로 모든 정보들을 서버 스트링을 통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월일 빈칸 시분초 천분일초까지 들어있을 건데 시분초 천분일초에 해당되는 내용은 삭제를 해버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다 했으면 SQL 데이터 리더 닫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DO 클래스를 반환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get diary reply list입니다. 얘네들은 목록이죠. 그 댓글 목록입니다. 목록이기 때문에 결과를 데이터셋에 받아가게 됩니다. 얘네들은 앞 페이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 this.get diary reply list를 호출하게 되죠.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리플라이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죠. 글번호 넘버를 주면 되겠고 정렬은 가장 최근의 글을 가장 위에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B면에 데이터 어댑터 필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인서트 다이어리입니다. 인서트 다이어리는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입력으로는 다이어리 DO 형태 DDO로 정보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네요. 위에 쿼리문으로 실행할 때는 이와 같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할 거죠.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 이름 써주고 커넥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타입 지정을 해줬고 타이틀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넣어주면 되겠네요. 타이틀,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업로드 데이트, 웨더, 무드, 오스, 그리고 오픈 그레이드까지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면에 execute non-query 메서드를 실행할 때 커맨드 객체를 넣어주면 이제 입력이 끝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이어리를 수정할 때 그때도 우리 정보는 BDO 속에 담아옵니다. 다이어리 DO 속에 담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업데이트 쿼리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다이어리 테이블에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set 그리고 타이틀 영역의 값, 컨텐츠 영역의 값, 웨더 값, 무드 값, 오픈 그레이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조건은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일기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DB면의 execute non-query 메서드에게 부탁하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연결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다이어리 삭제죠. 삭제를 하기 위해서 글번호가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다이어리 테이블과 다이어리 리플라이 테이블 사이에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리플이 존재하는 한 여기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삭제를 해야 된다면 리플을 먼저 지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플 삭제하는 쿼리, 여기는 다이어리 테이블에 직접 원래 일기를 삭제하는 쿼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두 번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서트 다이어리 리플라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댓글 달아주는 것은 글 번호가 필요하겠고 작성자가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 가지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네요. 쿼리문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 쓸 거죠. 그래서 PROC insert dial reply라고 해주면 되겠고 커넥션 객체 가져오면 커맨드가 만들어집니다. 커맨드 타입 지정하고 필요한 파라미터 글번호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지정하죠. 그리고 내용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입력하면 끝나기 때문에 DB면에 있는 execute non-query 메서드 실행하면 되겠고 커맨드 객체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제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딸린 소스입니다. 자, 우리가 모듈 변수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공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자, IMD 요거는 작성 모드입니다. 0번은 새로운 일기, 1번은 일기 수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NO는 다이어리 번호입니다. 자, 페이지 로드. 페이지 로드는 처음에 이제 지정할 것들이죠. 자, 먼저 권한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션 유저 아이디와 그 관리자 등급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성 권한이기 때문에 관리자 등급에 해당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등급의 권한을 확인했더니 권한이 있더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고, 여기 낫이 붙었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리턴을 했는데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로 아예 프로필 페이지로 보내버리도록 하죠. 여기에 그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글쓰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접속입니다. 또한 입력 모드 MD가 없으면 동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비정상 접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MD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시켜 버리도록 하죠. 자,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그 공개 등급을 지정하는 드랍다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읽어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멤버 DAO에 get user grade라고 하는 우리 그 좀 전에 만든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러면 그 걔네들이 데이터셋으로 나오는데 그 데이터셋을 데이터 소스 드랍다운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합니다. 그때 데이터 텍스트 필드 우리가 표시되는 것들은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일반 회원, 우수 회원, 프리미엄, 관리자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기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값은 관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등급을 찾은 다음에 그보다 1을 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관리자 등급은 1번부터 그 사용자 등급은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있는데 우리 그 드랍다운 리스트의 인덱스는 0번부터 3번까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만큼 적어지면 됩니다. 자, 다음은 IMD 값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request MD를 찾아내면 되겠죠. request MD가 없는 경우는 이미 걸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IMD가 0번이면 새 일기 작성, 1번이면 기존 일기를 수정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일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날짜가 없으면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request SD를 확인했을 때 그 결과가 없으면 요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필 페이지로 옮겨버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SD 값을 출력해 주면 되고 작성자에는 세션 유저 ID 변수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인 경우에는 기존 일기의 내용들을 화면에 좀 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레코드를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레코드 읽어와서 폼에 표시해 주게 되는데 사실 그냥 레이블에 텍스트 박스에 표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드랍다운 리스트는 조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자, 글 번호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리턴 시킵니다. 이것 또한 프로필 페이지로 보내버리기로 하죠. 자, 글 번호 NO를 읽어왔습니다. 리퀘스트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이어리 정보를 DDO에 읽어왔습니다. get details 호출해주면 됩니다. 넘버 주고 get details 호출하면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작성자의 텍스트 박스에는 DDO에 들어있는 OS를, 데이터는 거기에 들어있는 업로드 데이터를, 타이틀은 거기에 있는 타이틀을, 그 다음에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로 읽어온 정보들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드랍다운 리스트를 조금 조심하세요. DDL 모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는 selected value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드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숫자로 들어있죠.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속에는 숫자로 들어있어요. 그 숫자보다 하나를 빼주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hether는 selected value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제 글쓰기 버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죠. 쓰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다 BDO에 좀 담아줘야 되겠습니다. DDO에다가 다이어리 DO 클래스에다가 정보들을 좀 넣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개 등급의 경우에는 일반 회원 이렇게 글자로 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get u grade of grade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selected value 값을 주고 읽어오면 우리는 그게 몇 번인지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리 DO 객체 DDO 속에다가 그 정보를 일단 저장을 하기로 하죠. 글쓰기에는 우리가 모드에 따라서 0번이면 새 일기, 1번이면 기존 일기 수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 일기를 쓸 때는 인서트 다이어리를 실행하면 되겠고, 기존 일기 수정일 때는 업데이트 다이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일기 수정에서는 글 번호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 번호를 DDO 속에 전달해주고 우리가 업데이트 다이어리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일기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목록 페이지 누르면 일기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날짜, 날씨, 기분 선택하고 제목 달아주고 내용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작성자는 자동으로 붙어 있을 거고 일반 회원부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쓰기 버튼 누르면 이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은 다이어리 쇼 페이지입니다. 다이어리 쇼 페이지는 우리가 요 위쪽은 일기 내용, 여기에는 댓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다. 일기와 관련되어 있는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목록 버튼이 존재하겠고 댓글을 달기 위한 기능들이 요 아래에 존재를 하겠네요. 디자인에 필요한 속성들이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디자인 소스입니다. 디자인 소스 또한 곳곳에 존재하는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 처리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랬네요.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여기에 컬럼전은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드 뷰의 컬럼전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 이 내용은 우리 출석부에서 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디자인 소스 계속입니다. 자, 다음은 다이어리 쇼 페이지 모듈 변수를 보기로 하죠. 글 번호 우리 공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리 상세 정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듈 변수로 선언을 했네요. 자, 페이지 로드는 이제 처음 접속했을 때 실행이 되는 거죠. Not is postback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합니다. 글 번호가 없으면 정상 접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넘버가 널 값인 경우에는 프로필 페이지로 보내도록 하죠. 글 번호 읽습니다. 글 번호를 알고 있으면 다이어리 DO 다이어리 DO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get details 실행을 하면 됩니다. 넘버 건네주고 get details 실행하면 DDO 속에 정보가 담겨져 옵니다. 자, 작성자하고 오스 사이를 비교를 해서 그 두 사람이 같아야만 기본적으로 작성이나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는 관리자 등급도 이제 삭제가 가능하게 했어야 됐으나 지금은 작성자는 무조건 관리자 등급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가 오스하고 같은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 삭제 버튼을 true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요일을 좀 구해와 보기로 하죠. 요일은 day of week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업로드 데이터에 대해서 day of week을 찾아내게 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이렇게 영어로.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영어로 표현해 놓으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썬데이인 경우에는 소문자 데이 오브 윅을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요일을 구하는
데이터 타임 클래스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요일을 구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 데이터에는 업로드 데이터 써주고 괄호 속에 요일을 표시해주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지금 저 위 거랑 좀 중복이 됐네요. 요거는 좀 무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틀 표시해주면 됩니다. 컨텐츠 표시해주면 됩니다. 웨더 표시해주면 되죠. 무드 표시해주면 되죠. 오픈 그레이드, 이것도 그레이드 네임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미리 구해두었기 때문에 여기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리플라이 그리고 0페이지를 넘겨주면 우리가 0번 위치의 목록이 그 리플라이 목록이 표시가 되겠네요. 자, 디스플레이 리플라이입니다. 페이지 번호를 가져와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을 필요가 없이 사전에 이미 그 다이어리 리플라이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고 페이지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후기를 등록한 다음에 우리가 후기 목록을 새롭게 좀 출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걸 위해서 디스플레이 리플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여기는 그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로서 다이어리 get 다이어리 리플라이 리스트를 처리해 주면 됩니다. 글번호, 일기번호, 넘버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별도로 우리 목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인덱스는 처음에는 0번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더 처리해 주면 가장 위쪽에 방금 만든 댓글을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우리 다이어리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MD는 1번 글번호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겠죠.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딜리트 다이어리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목록 페이지 누르면 목록 페이지 그냥 이동시켜 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여기는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댓글을 달아주는 OK 버튼이에요. 여기에는 그 다이어리 DAO에 인서트 다이어리 리플라이를 처리해 주면 되고 글번호와 작성자 그 다음에 내용 값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비워주고 디스플레이 그 리플라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목록 갱신된 목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바뀌면 디스플레이 리플라이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 번호 넘겨주면 됩니다. 자, 실행 화면입니다. 우리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목록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글쓰기 있고 이제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 내용이 그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날짜 이렇게 요일까지 포함이 되고 날씨, 기분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제목, 내용이 표시가 됐고 공개 설정도 표시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댓글이 표시된 걸 볼 수 있고 댓글 추가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새로운 댓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등급 1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하이프링크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는 이렇게 보이게 되죠. 글쓰기 버튼 안 보입니다. 자, 등급 1로 로그인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정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영어 단어 깜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에서는 등대가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를 따왔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는 블로그라는 곳에서 따온 내용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귀족 청년이었고 하는 행동이 예전과 달랐죠. 그래서 소녀 엘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말릴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군사들이 섬으로 와가지고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중개인이었고 잡혀가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렌은 너무 슬퍼서 바다만 바라보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정년 기다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명을 벗고 멋진 기족옷을 입고 헬렌을 찾았지만 이미 그 헬렌은 죽은 이유였죠. 그리고 저기 청년은 저기 자신의 그곳에다가 자신의 등대가 되어달라며 등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 여기도 뭐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